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첨단 전략 무기인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킨자를 발사해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부를 연이어 공격했습니다. AP통신, CNN 등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투입해 우크라이나 서부 이바노 프란키우스크 지역의 미사일 항공기용 탄약 저장고와 지하 군수물자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킨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1일 개발을 직접 발표하며 천하무적이라고 표현했던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10의 극초음속 비행과 회피 기동으로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무기입니다. 핵탄두는 물론 재래식 탄두도 탑재할 수 있으며 초음속 전투기 미그 31K나 초음속 폭격기 Tu-22 등에서 발사됩니다. 발사 플랫폼에 따라 최대 사거리가 약 2,000에서 3,000km이며 1m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 한 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600억에서 1,200억 원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현존하는 최강의 미사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의 킨잘 발사가 오히려 러시아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 발에 1,000억 원 가까이 드는 최신 전략 무기까지 꺼내들어 탄약고 수준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반 미사일이 바닥났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900km 이상 떨어진 카스피의 함대에서 크루즈 미사일인 칼리버가 8발이나 함께 발사된 점도 이상합니다. 우크라이나 부근 흑해 함대의 미사일이 바닥나지 않았다면 굳이 훨씬 먼 곳에서 그것도 러시아 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실수 또는 오류가 발생해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카스피 함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일부에선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게 전략 무기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취리히 안보연구센터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자국 무기 체계의 위력을 과시하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킨자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한 발당 1,000억 원이 넘는 킨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살인적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공포가 덮치면서 이성을 잃은 러시아 국민들이 사재기를 할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지금 극도로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식료품 매대가 텅텅 빈 러시아 슈퍼마켓의 사진이 번지고 있고 설탕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영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하자 러시아 당국이 직접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맥도날드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사랑은 남다릅니다. 모스크바 1호 매장이 개장했을 당시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엄청난 성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마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자 러시아 중고 사이트에서는 빅맥 세트가 약 59만 원에 팔릴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에서는 짝퉁 맥도날드까지 나타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맥도날드 사랑이 대단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때문에 맥도날드를 못 먹게 된다면 그 원망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결국 짝퉁 맥도날드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바냐 아저씨의 새 로고가 지난 12일 러시아 지식재산청에 제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로고가 맥도날드의 상징 M을 90도 비튼 형태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 하원 의장은 맥도날드가 러시아 내 운영 중단을 발표 이틀 후인 10일 맥도날드 대신 바냐 아저씨가 운영될 것이라며 새로운 체인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에서 대놓고 짝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러시아에서 푸틴은 한 발에 1,000억 원 가까이 하는 킨잘 미사일을 계속 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금 푸틴의 실질적인 돈줄인 올리가르이 역시 서방의 제재를 받아 지갑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유대인 출신 러시아 재벌들과 푸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푸틴은 소련 붕괴 이후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유대인 신흥 재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크렘린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기 유대인들을 고위직에서 몰아내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미국과 IMF의 요구에 따라 국영기업의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른바 신흥재벌 올리가르이가 됩니다. 1990년대 러시아의 7대 올리가르이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었고 그중 베레조프스키는 옐친을 설득해 젊은 푸틴을 총리로 임명하게 했으며 나중에는 대통령직도 이양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푸틴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유대인 신흥재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베레조프스키까지 토사구팽했고 2012년 그는 런던의 아파트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푸틴의 가장 유력한 정적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반대했던 유대인 정치인 보리스 nem초프 전 부총리 역시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자금력은 푸틴도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한때 정적이었지만 푸틴의 권력이 공고화된 이후 푸틴의 이너서클에는 유대인 올리가르이가 몰려 있습니다. 첼시의 구단주였던 아브라모비치가 대표적이며 올리가르이의 재산은 모두 푸틴의 재산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광물 자원에서 나오는 올리가르이의 돈은 지금 지중해나 카리브해 은행들의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재산은 러시아 GDP의 60%에 달하며 그 액수는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올리가르이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지갑이 닫혀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킨잘 같은 고가의 미사일까지 쏘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군의 사기는 심각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한밤중 몰래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로 2,500여 구의 전사자 시신을 옮기다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진이 러시아군 사상자와 관련한 정보를 발설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는 등 러시아가 정보를 강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전사자들의 시신을 한밤중에 옮길 정도로 전황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부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말을 인용해 전쟁 3주 동안 사망한 러시아 병사가 9,861명, 부상자는 16,155명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즉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일간지가 밝힌 사상자 수는 미 정보당국이 보수적으로 추산한 사상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전사자가 최소 7,000명, 부상자는 2만 1,0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자국 전사자 수는 지금까지 약 500명에 불과합니다. 500명보다는 9,800명이 훨씬 신뢰가 드는 수치로 보이는데요. 최근 생포된 러시아 군인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졌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다.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다양한 지역과 조건에서 수십 년간 전쟁을 벌여온 러시아보다 더 전문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입증했다. 러시아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의 90% 이상은 자국군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70%가 승리를 확신했는데 더 늘어난 것입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단칼에 거부하며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에는 4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음식과 물도 없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있게 싸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는 러시아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